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아쉬웠던 지난 날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과거지향적인 생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또 현재 우리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한번 저의 얘기를 이제 조금 하면서 문제 제기를 이제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이제 저의 가정 형편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제가 성장하면서 선후배나 스승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오히려 저는 어렸을 때 좋은 선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학창 시절이나 사춘기 때나 이렇게 중요할 때는 참 선후배를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아쉽습니다. 제가 한 5학년 때인가, 초등 5학년 때, 이때가 이제 그동안 까맣게 몰랐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강조하면서 준비하다가 제가 생각이 난 거죠.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이때는 명문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명문중, 명문고 중에서 옛날에는 중학교도 시험을 쳐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희 때는 이제 중학교는 이제 시험을 안 치고 고등학교까지는 입학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문고등학교는 딱 정해져 있었죠. 이제 그 학교는 그 지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가는 거죠. 그 제가 이제 어느 큰 도시에서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때, 그때 명문고등학교가 있었어요. 명문고등학교 학생은 항상 교복을 입고 다녀요. 이제 명문 여고도 있고 명문 이제 남자 고등학교도 있잖아요. 교복 하나 딱 입고 가면 끝나는 거. 어디 백화점 갈 때, 또 교회 올 때, 명문 학생들은 딱 교복, 그 학교 모자를 딱 쓰고 옵니다. 벌써 그 하나에 제압당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다, 명문 고등학교네. 그리고 이 명문고 다니는 사람이 가정교사도 했어요. 가정교사. 이제는 이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문고등학교 다닌다 그러면 어느 집안, 괜찮게 사는 집안에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 있어요. 그 아이 공부 좀 봐주고, 이제 그 아이 얼마나 좋아요. 그 아이를 좀 봐달라 하면서 명문고등학교 학생 혹은 명문중학교 학생도 간혹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이제 방을 한 칸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락도 싸주고, 그 집 덕에 그냥, 또 시골 같은 데서 공부 잘해서 명문고등학교 온 학생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하숙집이 필요 없어요. 서로 데리고 가려는. 그러면 이제 그런 집에 가서 편안하게 먹고, 또 자기 방 쓰면서 간혹 이제 이 아이 시험 때라든지 평상시에 숙제도 좀 봐주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명문고라는 거 하나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교회에 명문고등학교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5살 정도 많은, 한 8살 많은 그 형이었어요. 이 형이 이상하게 초등학생인 저를 가끔 데려다가 앉혀놓고는 어떤 진로 얘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저를 앉혀놓고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는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를 참 자주 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고마웠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되셨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우리 어머니가 이 형을 보고 부탁을 많이 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전에 얘기한 것처럼 배운 것도 없고 참 부족한 게 많으신 분이었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최선을 다하셨던 거죠. 이 형한테 아무개야 우리 아들 좀 가끔 만나서 좀 가르쳐다오, 이렇게 부탁을. 그래서 이 형이 가끔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의미 있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해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럼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분에게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형이 동네를 떠나게 되는 건, 이제 다른 동네로 이사 가서 교회를 떠나고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과자를 라면땅이라는 과자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라면땅. 라면처럼 꼬불꼬불하게 생긴 건데 맛있어요. 라면땅을 딱 한 2봉지 사와가지고는 어디 가서 딱 이제 그날 이 형이 작정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는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가.
너 이제 못 만날 것 같은데, 한수야, 앞으로 이렇게 반드시 해라.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인생은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반드시 너 우리 고등학교에 와야 된다. 우리 고등학교에 꼭 입학해야 된다. 그렇게 간절히 얘기하고 그 형이 떠났어요. 물론 이제 당시에는 저는 한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못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는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전체에서 1등도 해봤고,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 전교에서 어쨌든 한 20등권 안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3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는 이제 반에서 한 45등, 이게 이제 제 평균 성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못했고, 대학에서도 늘 뭐 학점이 낮았기 때문에 뭐 제 자랑은 절대로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요때까지만 해도 제가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저도 이제 그 형의 얘기를 의미 있게 들었죠. 근데 저도 이제 이 지역을 이사 가면서 더 큰 지역으로 이사 가니까 명문고등학교 없어졌어요. 그때는 그냥 전부 시험 쳐서 들어갔으니까, 전부 이제 연합고사처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초등학교 때 그 형의 모습이 그때는 몰랐는데, 또 청년 때도 생각이 전혀 안 났는데 지금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강좌를 준비하는 과정에 그 형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형이 사춘기 때도 제 주변에 있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그렇지만 이제 제 중고등 시절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뭐 그때도 재밌게 살았죠. 늘 뭐 행사가 많고 할 일이 많고 늘 재밌게 바쁘게 살았지만은, 이전 강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신적 세계, 정신 세계, 그리고 내면의 세계, 자아의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 자신도 그 깊은 생각을 많이 못 가졌을 뿐 아니라,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선배님들을 제가 못 만났습니다. 중고등학생 때는 교회 같은데 좋은 선배, 후배가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만 좋지 이런 진정한 대화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없었어요. 왜 없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없을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저에게 있었던 것이죠. 제가 얼마든지 의식을 가지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으면 찾았겠죠. 그렇지만 수동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 세계를 만나지를 못한 것이죠.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때처럼 저에게 일부러 다가와준 그 선배 같은 분은 거의 없는 거거든요. 운명적인 것이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강좌를 준비하면서, 그럼 내가 이게 중고등 시절에 이럴 때 너무 철이 없어, 나는 정말 선배 없이 정말 내면 세계에 도움을 못 받았네,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고등학교 때 교회에 그 선배 한 분이 계셨었는데, 선배 누나가 계셨는데, 이분이 음대생이셨어요. 그래서 음악 쪽으로 이제 굉장히 우리들을 가르쳐 주는 그런 그 선생님이면서 이제 선배였는데, 이분이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저를 너 합창단 지휘를 해라. 이제 교회 같은 데 가면 이제 성가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제가 뭐 좋아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지휘까지 할 수 있는 그 실력은 안 됐는데, 이분이 저를 지도해 주면서 제가 이제 그 지휘를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악을 공부하게 됐죠. 그래서 이때의 음악을 이렇게 접하고 배웠던 것이 그래도 제 평생에 그래도 그래도 중요한 자산으로,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일을 하면서 이 음악적으로 큰 도움을 받고, 또 저 자신이 이 음악으로 인해서 아주 늘 삶이 좋고 또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근데 가만히 강좌를 준비하면 생각해보니까, 이거 제가 그래도 청년 시절에, 중고등 시절에 저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던 그런 선배님의 덕에 그렇게 된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감사하고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세계에서 너는 이렇게 진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선배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제 주변에는 그때 잘 돼 있는 선배들이 없었거든요. 대부분 그냥 사람들은 좋은데 그냥 이렇게 뭐 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같이 놀고 즐기고 또 이렇게 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행사하는 데는 좋지만 우리의 내면을 서로 일깨우는 데에는 그런 기회를 얻기 어려웠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제일로 아쉬운 부분은 청년 시절입니다. 사실은 대학 시절 청년 시절, 제가 제일 아쉬웠던 시절이 청년 시절이에요. 특별히 이때는 대학에서 교수님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또 대학에서 선후배들을 만나잖아요. 이때 저는 이런 좋은 만남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특별히 대학 때는 그 문제가 뭐냐면 한 학년에 저희 전공이 제가 영문과였는데 300명이 됐어요. 이렇게 많으니까 교수님도 학생들을 모르고 학생들끼리도 서로 몰라요. 선후배도 없어. 보통 대학에서는 선후배 있잖아요. 우리는 선배라도 후배한테 존댓말을 써요. 왜냐하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교수님들도 저희가 이제 서론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조금 실력이 좀 낮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교수님들 중에서 상당수는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더 좋은 대학에 교수로 가기 전에 여기 잠시 머물렀다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서울에서 부르면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성이 없어요. 더군다나 아이들이 너무 저를 포함해서 너무 실력이 없고 공부할 의지가 없으니까 한숨만 내시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한숨만 내시고 저도 철이 없어서 몰랐어요. 저 교수님이 한숨을 쉬는가 수업 시간에. 우리의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한숨만 쉬고, 물론 이제 앞에서 잘하는 몇 사람들은 교수님하고 관계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이제 아무리 약한 학교라도 또 앞에 있는 학생들, 장학금 받는 학생들은 또 강하잖아요. 그 학생들하고는 이제 뭐 이렇게 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그 교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저 모이면 당구 치고 같이 아이들하고 뭐 캠핑 가고 이런 건 아주 재밌는 시절을 보냈지만, 정말 교수님으로부터 너희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못 만났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교수님들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전공 과목만으로 여러분들이 평가받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전공을 잘한다고 해서 훌륭한 교육자, 훌륭한 교수라 얘기할 수 없어요. 혼자서 안 가르치고 책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좋은 교수, 한 사람의 인생에 기억나는 교수는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정말로 학생들에게 정성 어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전공만 얘기해서는 전공은 학원 강사도 있고 뭐 인터넷 틀으면 다 전공이 쏟아져 나오고 스마트폰 틀면 다 나오는데 전공만 가지고 내가 내 일을 다 했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학생들을 아쉽게 얘기하면서 너희들 이러면 안 돼. 너희들 아직 젊어서 어려서 모르는데 사실 이제 좀 나이 들면 이런 일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 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이렇게 성장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사실 해가면서 해야 된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네가 앞으로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기초를 다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박사가 될 수 있는 기초를 다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얘기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핵심은 제가 이런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게 핵심이에요. 뭐 제 신세를 뭐 한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이 신학대학원 입학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상상하기 이제 저희 전국 신학대학원 중에 제일 어려운 대학원입니다. 그 어렵지만 하여튼 또 제가 대학 시절 공부를 못했지만 어쨌든 그 입시 준비는 제가 조금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독서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얼마 동안 준비를 4학년 때 한 6개월 정도를 독서실 들어가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신학대학원도 2번, 3번 쳐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운이 좋아서 한 번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내가 신학대학원, 신학교니까 이제는 대학처럼 교수님 얼굴도 모르고 살지 말고 교수님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정말
인생 수업도 배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입학을 하겠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입학했어요. 아주 상위급으로 제가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여기도 한 학년에 200명이. 200명이 훨씬 넘어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교수님들은 다시 똑같아요. 학원 강사처럼 강의만 하고 시험만 치고 점수만 줍니다. 또 앞에서 열심히 또 교수님과 소통하며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그럴 여력이,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아쉬운 그런 우리의 철없던 시절이었으니까. 이런 얘기는 저에게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주변 여건을 탓하는 초점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의식이 있고 뭔가 갈급하면, 목이 마르면 내가 우물을 찾고 내가 우물을 파겠죠. 그런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인식을 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이제 이 강좌가 사실 시작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신학대학원도 단 어떤 뭐 인간적인 대화라든지 인간적인 얘기 못 들어보면서 그냥 이 신학교인데, 조그마한 신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메모드한 규모의 신학교다 보니까 정말 전국에서 최고로 우수한 학생들 다 모아놓고 졸업은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현장에서 이제 목회 생활을 좀 하다가 다시 이제 대학원을 또 들어갔습니다. 이제 저희는 대학원을 다시 이제 해야 돼요. 석사과정 대학원을. 이때는 이제 제가 조금 또 이제 몇 달 독서실에서 입시 준비를 했습니다. 독일어하고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을 끌어올려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대학원을 이제 하여튼 이제 들어갔어요. 대학원을 들어가면서 이제 또 가슴이 벅찼죠. 정말 이번부터는, 이때까지 대학이나 신학대학원 교수님 얼굴도 모르고 단 한 분의 교수님도 제 이름을 모르고 제가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대학원이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더 교수님하고 가까이 지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정말로 공부 많이 해서 이제 들어갔으니까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딱 갔어요. 그런데 제 지도교수가, 이제 대학원은 전공별 지도교수가 있잖아요. 정말 잘못 만난 것입니다. 권위로만 똘똘 뭉쳐있는 자존감, 그 자존감도 아니에요. 어떤 교만, 자만감에 꽉 차있는, 누구를 만나더라 나는 학교를 어디 나왔고 이것만 얘기하고 실력은 없고, 그리고 학생에게는 권위로만 항상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돈도 좋아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뭐 선물을 갖다 주고 뭐 식사하시라고 뭐 이렇게 봉투를, 이러는 학생들에게는 친절하고 또 학점을 따거나 또는 논문을 쓰는데 편안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강압적인 존재. 어느 날 제가 이제 막 대학원에 들어가 가지고는 이제 뭐 사인을 받아, 지도 교수님이니까 사인을 받으러 들어갔어요. 사인을 딱 받고는 이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하고 딱 나오는데, 이 지도 교수님이 야, 너 일로 와 그러더라. 아무리 대학원이라도. 제가 30살이었는데 예 갔더니 아까 뭐라고 그랬어?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내가 수고하십시오라고 나왔는데 수고하십시오는 어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저는 그 정답을 잘 몰라요. 수고하십시오 말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일을 당하고 나서부터는 이분하고는 거리를 내 지도 교수인데요. 나중에 이제 제가 학기가 2학기, 3학기가 되면 이제 조교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교수 밑에 전공생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조교를 해야 돼요. 제가 조교도 안 했습니다. 교회 일이 바쁘다라든지 제가 할 일이, 조교하면 장학금도 받고 좋은데도 조교를 안 했어요. 결국 뭡니까? 모든 피해가 저에게 오는 거예요. 저 자신이 도태되고, 대학원 시절에도 단 한 분의 교수님하고도 이렇게 가까이 뭔가를 진정한 정성 어린 도움을 받고 그런 충고를 받으며 살지를 못했어요.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유학을 잠시 갔다가 이제 가정 생활이 어려워서 다시 복귀를 해서 국내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했습니다. 이 박사과정 때는 그래도
그동안 대학 다녔던 것 중에서는 제일 좋았어요. 그래도 교수님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공부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학문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수업 시간에도 아주 이제 박사과정이고 이제 인원이 적으니까 자연스럽게 가깝게 돼서 그나마 이 박사과정 때 공부를 제일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역시 그래도 제가 생각하면 미흡합니다. 진정한 그 스승님을 사실 만나질 못했어요. 진정한 제자를 위해서 정말로 충심 어린 마음으로 제자를 대하고 그 제자의 진로를 정말 걱정하면서 꼭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스승님을 사실은 진짜 제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교수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강의할 때 반드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자 단 한 제자라도 그 제자의 가슴에 남는 교수가 돼야지. 그냥 총장 눈치나 보고 어떻게 그냥 내 밥그릇이나 지키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남는 게 뭐 나중에 퇴직금은 받고 또 뭐 생활은 하겠지만 교수였다고 하는 이름에 그 이름값에 과연 내가 자랑스러운 그 이름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 사실 우리 주변에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게 많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자신에게 다시 돌려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수님을 탓하고 내 환경 여건을 탓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지하게 뭘 필요하고 절실한 마음이 있었다면 찾았겠죠. 추구하고 방법을 찾았겠죠. 물어보고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겠죠. 우리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자기 길을 가르쳐 줄 스승을 찾아서 먼 길을 가고 그 박대를 받으면서 장작을 패고 물을 기르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가 이제 사실 제가 없었던 것이고 대부분의 청년들은 사실 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제 저는 청년 시절에 참 재미있게 참 바쁘게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 지금 청년기에 있는 분들은 항상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학생으로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이제 막 직장 잘 잡아서 잘 지내고 있어. 바쁘게 지내고 있어. 내가 이제 가정을 꾸려서 아이 낳고 지금 바쁘게 지내고 있어. 내면을 돌아봐야 됩니다. 겉으로 내가 지금 잘 되고 있고 바쁘고 재미있고 이것도 소중하지만 현재 내 삶에 의미가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 있을 것인가? 또 먼 훗날 내가 떠난다면은 이 세상에 나의 존재, 또 내가 있었던 흔적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내면에 대한 그 정신적 생각, 그런 대화를 스스로 내가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바로 우리가 다 얘기하는 흙수저의 삶을 고스란히 겪게 된 것입니다. 흙수저는 1번은 타고나겠죠.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그러나 두 번째는 나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요거를 강조하려고 이제 흙수 얘기, 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흙수저는 물론 부모님이 너무 나쁘면 또 흙수저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금수저, 흙수저라고 할 때 수많은 여건들이 있어요. 돈, 권력만 금수저가 아니라고 그랬죠. 정신적인 자산, 신체적인 건강, 가치관, 인생관, 그리고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다 금수저와 관계에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흙수저는 첫째, 내 주변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주변 여건에서 내가 노력을 하고 찾았으면은 내가 얻을 수 있었던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았을 터인데 내가 노력하고 추구하고 수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에게 많은 것들, 필요한 많은 것들을 내가 공급받지 못했다. 우리가 그것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느끼면서 살게 돼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다 느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빨리 느끼면 그 사람의 인생은 후회의 가지수가 줄어들지 않겠어요? 에이 뭐 아무렇게나 살지, 대충 살지. 그렇지만 어느 날이라도 내가 나를 돌아볼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의미를 두었는가?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의 가슴에, 이 자녀의 내면에 무엇을 심겨줬는가?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들의 인생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가? 또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어머니로 아버지로 내가 사는 자리가 나로 인해서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이런 내면의 생각들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삶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금수저, 흙수저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도 사실은 줄이면서 소위 금수저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가 일찍 찾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일찍 갖추면서 살았다면 내 삶은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흙수저인가요? 저는요, 이런 주제로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금수저가 무엇인가, 흙수저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뭐 명확하게 정의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문제의식은 갖고 있으리라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음 강의에서부터 이어지는 진짜 금수저가 뭔가, 정말 흙수저라고 하면 뭐가 흙수저인가,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또 금수저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또 내 스스로 벗어나고 또 넘어서고 또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앞으로도 나눌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